여러분, 혹시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할까요? 에이,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어느 80대 어르신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수십억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고 지금은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눈치밥을 먹고 있다는 김영감님. 그분이 흘리는 눈물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늙어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한 현실. 자식에게 재산 다 주면 고려장 당한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허름한 쪽방촌.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82세의 김철수 가명 할아버지.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독거노인이지만 사실 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울 번화가에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던 남부러울 것 없는 자산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김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리어카 장사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들이 갈비 뜯을 때 맨밥에 물 말아 먹었고 남들이 메이커옷 입을 때 시장표 몸빼 바지를 기워 입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들만큼은 기죽지 않고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쑥쑥 크는 자식들을 보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내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까지만 해도 집안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할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미리 증여해 주시면 상속세도 아끼고 저희 숨통도 트일 텐데요. 저희가 평생 아버님 모시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네, 아버님. 세금도 아끼고 자식도 살린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절대 미리 주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김 할아버지는 자식을 믿었습니다. 내 핏줄인데, 내 분신인데 설마 돈 좀 줬다고 아비한테 등 돌리겠냐는 생각이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5층 건물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업고 다니게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게 지옥문의 열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건물이 넘어가자마자 아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용돈도 두둑이 주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더니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면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라며 뚝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사업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고장이 났고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는구나.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드린 돈 다 쓰셨어요? 저도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요. 건물 리모델링 하느라 대출 꽉 찼다고요. 일단 알아보긴 할 텐데. 아, 참, 의료보험 되잖아요. 싼 병원으로 가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던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을 줬는데 몇백만 원 병원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자식 흉이 될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올 때마다 과일이라도 사들고 오더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며느리는 대뜸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오빠랑 상의해봤는데요.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밥도 다 나오고 친구들도 많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집 보증금 빼서 입소비 내면 딱 맞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전셋집마저 빼서 요양원으로 가라니요. 아가, 나는 아직 정정하다. 내 집에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모신다고 하지 않았냐? 할아버지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는 셈 치고 가세요. 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돈을 빨아먹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나를 버리려는 사기꾼들이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그 길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는 으리으리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손자들은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애비 병원비는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가 사람 새끼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건물 아버지 능력으로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제가 맡아서 불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이 뭐가 나빠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늙어서 자식한테 짐 되는 게 부모 도리입니까? 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입에서 나온 짐이라는 한 글자가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팠구나. 결국 할아버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자식 놈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아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끊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자랑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오면 할아버지는 예전 건물이 있던 자리에 가봅니다. 1층에는 유명한 카페가 들어왔고 건물은 화려하게 리모델링되어 번쩍거립니다. 그 앞에서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 피, 내 땀, 내 청춘 다 저기 있는데 나는 왜 빈 껍데기만 남았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은 효자가 되지만 재산을 미리 주면 자식은 남이 된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돈이 없으면 부모도 그저 부양해야 할 짐짝 취급받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주면 자식들이 고마워서 더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들어온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주머니에 들어온 돈 다시 꺼내서 부모님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이고 사위 눈치 보이고 손주들 학원비가 먼저 보이는 게 자식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 아깝다고 미리 증여하신다고 하죠? 그 세금 아끼려다가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상속세 조금 더 내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 재산 내가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러 오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합니다. 그게 효도라서가 아니라 그게 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피눈물 나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 지갑은 내가 쥐고 있어라. 자식이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해도, 집 산다고 보태달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주지 마십시오. 너희 줄 거 없다. 나 죽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망치지 않는 길이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이미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효도 계약서라도 쓰셨어야 했습니다. 매월 생활비 얼마를 지급한다. 어길 시 재산을 반환한다. 이런 법적 장치 없이 덜컥 주셨다면 죄송하지만 돌려받기 정말 힘듭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년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오셨잖아요. 전쟁통에도 살아남았고 보릿고개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강인했던 분들이 왜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십니까? 자식 사랑 물론 숭고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비참해지면서까지 하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요즘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당신 아들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십니다. 다 헛거다. 자식도 돈도 다 부질없어. 내 몸 하나 건사할 돈만 있으면 그게 최고야. 늙어서 돈 없으면 죽은 목숨보다 못한 거야.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그 돈, 여러분이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너무 쉽게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십니까? 잠깐 서운한 게 낫습니다. 돈 주고 나서 버림받아 평생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늙어서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프면 내 돈으로 병원 가고 맛있는 거 내 돈으로 사 먹고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노후.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라.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늙은 부모의 지갑이 빵빵해야 자식들의 효심도 빵빵해진다는 씁쓸한 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제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지금까지 80세 노인의 피눈물 섞인 후회와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